알겠습니다. 제공해주신 상세한 아이디어와 개요를 바탕으로 35천자 이상의 한국어 장편 소설을 다시 창작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완전한 이야기를 단일 응답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쓸쓸한 바람이 창문 틈새를 파고드는 늦가을의 오후였다. 전라남도 구례, 읍내에서도 한참 들어간 작은 마을의 끝자락에 자리한 박정순 할머니의 낡은 기와집은 유난히 더 스산해 보였다.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영감의 온기가 사라진 집안은 이제 정순 할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와 낡은 개종시계 소리만이 간간히 정막을 깨뜨릴 뿐이었다. 자식들은 제각각 도시로 나가 먹고 살기 바빴고 1년에 한두 번 명절이나 되어야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다. 텔레비전 연속극 속 시끌벅적한 세상 이야기가 정순 할머니에게는 유일한 말벗이었고 가끔 들르는 경로당에서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과 나누는 무심한 안부가 소통의 전부였다. 인생이란 게 다 이런 것인가 보다. 빈 둥지 지키는 늙은 새처럼 이렇게 해가 뜨고 지는 것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이구나. 정순 할머니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아랫목에 등을 기댄 채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그런 생각에 잠기곤 했다. 삶의 무료함에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은 읍내 복지관에서 열린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에 발을 들여놓으면서부터였다. 경로당 총무할감의 성화에 못 이겨 반강제로 참여하게 된 수업이었지만 네모난 기계 속에서 펼쳐지는 신기한 세상은 정순 할머니의 잠자던 호기심을 조금씩 깨웠다. 깨알 같은 글씨를 읽기 위해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젊은 강사의 설명을 몇 번이고 되물으며 더듬더듬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강사가 시니어 소통방이라는 밴드 가입을 권했다.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서로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공간이라고 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정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어릴 적 별명이었던 들국화라는 닉네임으로 밴드에 가입하고 오늘 날씨가 참으로 좋소이다. 다들 건강하시길 바라오. 라는 짧은 첫 인사를 남겼다. 심장이 두근거려 한참 동안 화면만 들여다보던 정순 할머니의 눈에 작은 알림 표시와 함께 댓글 하나가 나타났다. 푸른 하늘 강민준이라는 아이디였다. 들국화 할머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도 오늘 할머님 덕분에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젊은이다운 싹싹함이 묻어나는 댓글이었다. 곧이어 개인적인 메시지가 도착했다. 자신을 서울에서 홀로 자취하며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해 학비를 벌고 있는 27살의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민주는 정순 할머니의 짧은 글에서 돌아가신 자신의 할머니를 떠올리게 되어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고 했다. 정순 할머니는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기한 마음에 아이고 젊은 양반이 별일이구먼. 이런 늙은이 글에 댓글도 다 달아주고 고맙소이다 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것이 정순 할머니의 길고 외로운 터널 끝에서 어른거리기 시작한 한 줄기 가짜 불빛의 시작이었다. 민주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손주처럼 살갑게 다가왔다. 매일 아침이면 들국화 할머님, 밤새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은 서울 하늘이 참 맑네요. 할머님 계신 곳도 햇살 가득한 하루이길 빌어요. 라는 메시지로 하루를 열었고 저녁이면 할머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막 아르바이트 끝나고 집에 들어왔어요. 따뜻한 할머님 메시지 보면서 힘내서 내일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며 고단한 하루의 끝을 정순 할머니와의 소통으로 마무리했다.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한다는 우스갯소리, 때로는 자신의 힘든 처지를 은근히 내비치며 동정심을 자아내는 이야기까지 민준의 메시지는 정순 할머니의 텅 빈 마음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다. 처음 며칠은 주책 맞은 늙은이한테 관심 가질 일이 뭐가 있다고 저러나 싶어 시큰둥하게 대꾸하기도 했지만 민준의 꾸준하고 진심 어린 듯한 태도에 정순 할머니의 얼어붙었던 마음은 서서히 녹아내렸다. 민준은 정순 할머니의 외로움을 귀신같이 알아챘다. 저희 할머니도 시골에 혼자 계셔서 그런지 할머님 글을 보면 괜스레 마음이 짠해져요. 자주 연락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가끔은 부모님보다 할머님께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 이야기 조금만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라며 감성적인 말로 정순 할머니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에 자신의 삶은 뒷전이었고 이제는 그 누구의 따뜻한 관심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정순 할머니에게 민준의 존재는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았다. 어느덧 정순 할머니는 민준을 친손주처럼 여기게 되었고 하루라도 그의 연락이 없으면 괜스레 스마트폰 액정만 만지작거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가끔 민준과 전화 통화를 할 때면 그의 상냥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에 시름을 잊었다. 민준은 자신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청년의 모습을 교묘하게 연기했다. 등록금이 없어 휴학을 고민 중이라는 이야기, 편찮으신 홀어머니 약값을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야기, 그러면서도 언젠가는 꼭 성공해서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포부까지. 정순 할머니는 그런 민준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짠하고 안쓰러워 고생이 많네 젊은이. 그래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나. 힘내시게. 좋은 날이 꼭 올 걸세. 라며 진심으로 격려했다. 민준은 그때마다 네, 할머님 응원 덕분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정순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깊숙이 사로잡았다. 정순 할머니의 단조롭고 외롭던 세상에서 민준은 유일하게 빛나는 존재이자 삶의 작은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서너 달이 흘렀을까. 어느 날 밤 평소와 달리 민준에게서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다. 할머님, 어떡해요? 저희 엄마가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지금 응급실인데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제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울음으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는 민준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정순 할머니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세차게 방망이질했다.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린가? 자네 어머니가 어쩌다 그래서 지금은 좀 어떠시다고 하던가. 당황한 정순 할머니의 다급한 물음에 민준은 한참을 흐느끼다 겨우 말을 이었다.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다고. 그런데 제가 가진 돈은 고작 몇십만 원뿐이라. 할머님 정말 죄송하고 면목 없지만 제가 지금 기댈 곳이라고는 할머님밖에 없어요. 이 은혜는 제가 평생 갚겠습니다. 제발 저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민준의 애절한 울음은 정순 할머니의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팠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정순 할머니에게 어머니라는 단어는 그 어떤 것보다 신성하고 무거운 의미를 지녔고 민준의 절박한 상황은 결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정순 할머니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장롱 깊숙한 곳, 낡은 비단 손지갑 속에 고이 간직해둔 꼬깃꼬깃 접힌 10,000원짜리 몇 장과 얼마 되지 않는 잔고가 찍힌 통장이 전부인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초라하고 야속했지만 그보다 앞서 생사의 기로에 놓인 민준의 어머니와 절망에 빠진 민준에 대한 걱정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젊은 것이 얼마나 놀라고 상심이 클고 의지할 데 없는 서울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어야 할 텐데 사람 목숨보다 중한 것이 어디 있겠나.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정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과 도장을 챙겨들고 읍내 농협으로 향했다. 창구 직원에게 송금 방법을 묻고 더듬거리는 손길로 송금 신청서를 작성했다. 난생 처음 해보는 계좌이체였다. 창구 직원이 정말 이 계좌로 200만 원 보내시는 거 맞으세요, 할머님? 요즘 신종 사기가 많아서요. 라며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정순 할머니는 괜찮네. 내 아는 사람한테 보내는 것이니까 걱정 말게. 라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평생 땀 흘려 한 푼 두 푼 모은 피 같은 돈의 일부가 단 한 번도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젊은이의 계좌로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송금 확인증을 받아진 정순 할머니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곧이어 민준에게서 걸려온 전화 너머로 할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라며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고는 그래, 사람 하나 살리는 일인데 잘한 결정일게야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 일이 있은 후 민준은 이전보다 더욱 극진하게 정순 할머니를 대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자신의 안부를 꼬박꼬박 전했고 정순 할머니의 끼니와 건강을 살뜰히 챙겼다.
정순 할머니는 민준의 그런 정성스러운 모습에 더욱 깊은 신뢰와 애정을 느꼈고 자신의 작은 도움이 한 젊은이와 그의 가족에게 실질적인 희망을 안겨주었다는 생각에 알 수 없는 뿌듯함마저 느꼈다. 하지만 그것은 정순 할머니를 의자맬 더 교묘하고 잔인한 거미줄의 시작에 불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는 또다시 어려운 사정을 눈물로 호소해왔다. 이번에는 자신이 밤늦게까지 하던 배달 아르바이트 도중 운전 부주의로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할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치소에라도 들어가면 홀로 계신 저희 어머니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염치 없지만 이번 한 번만 더 할머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 일만 잘 해결되면 제가 정말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할머님께 빌린 돈도 이자까지 쳐서 빨리 갚고 할머님 좋아하시는 맛있는 것도 잔뜩 사드릴 수 있는데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할머님. 이라며 또다시 눈물과 함께 절박하게 매달렸다. 정순 할머니는 순간 망설였다. 이미 적지 않은 돈을 보냈고 통장 잔고는 이제 정말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처절한 목소리와 할머님만이 제 유일한 희망이고 마지막 기댈 곳이에요 라는 말에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다. 젊은 사람이 전과자가 되어서야 쓰나 내가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면 되지 않겠나. 정순 할머니는 결국 자식들이 명절에 주고 간 용돈과 장롱 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상금까지 탈탈 털어 민준에게 송금했다. 그 후로도 민준의 금전 요구는 다양한 명목과 핑계로 집요하게 이어졌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벌금, 밀린 월세와 공과금, 심지어는 더 좋은 조건으로 정규직에 취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외국어 능력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가 부족하다는 그럴듯한 이야기까지 나왔다. 요구하는 액수는 이전보다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그 빈도는 더욱 잦아졌다. 정순 할머니는 이제 민준에게 완전히 심리적으로 예속된 상태였다.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고 그의 슬픈 이야기에 함께 가슴 아파하고 그의 작은 희망 섞인 이야기에 함께 설레었다. 민준이 돈을 요구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 혹시 내가 저 아이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날카로운 의심의 바늘이 양심을 콕콕 찔러댔지만 그때마다 에이, 설마 저렇게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가 나 같은 늙은이를 속이겠어.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거야. 저 아이는 내 마지막 희망인데 라며 애써 불안감을 짓누르고 합리화했다. 민준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웠고 그가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까봐 겁이 났다. 정순 할머니에게 민준은 이미 단순한 온라인상의 말벗을 넘어 외로운 황혼역에 찾아온 마지막 위안이자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주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딸 지영이 예고도 없이 시골집을 찾았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찾아온 딸의 방문에 정순 할머니는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딘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어머니였지만 지영의 눈에 비친 정순 할머니는 평소와 달리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어딘가 불안해 보였으며 유독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지영이 살갑게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기 일쑤였고 누군가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지영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통화를 하는 듯한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었다. 엄마, 아까부터 누구랑 그렇게 열심히 연락하는 거야? 혹시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지영의 물음에 정순 할머니는 아니다. 그냥 경로당 친구랑 시시콜콜한 이야기 좀 나눴다라며 황급히 스마트폰 화면을 감추며 말을 얼버무렸다. 하지만 평소 어머니답지 않은 부자연스러운 행동과 불안한 눈빛은 지영의 예리한 직감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날 저녁 지영은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서랍장 구석에서 여러 장의 은행 거래 명세서 뭉치를 발견했다. 무심코 명세서를 집어든 지영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정순 할머니의 얼마 되지 않는 노령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들이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 알 수 없는 이름의 계좌로 송금된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던 것이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이 많은 돈
다 누구한테 보낸 거야? 지영이 싸늘하게 식은 목소리로 명세서를 내밀며 묻자 정순 할머니는 마치 도둑질이라도 하다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게 뭐냐? 그냥 내가 아는 사람한테 잠깐 급하다고 해서 빌려준 거다. 금방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야. 하지만 정순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와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빛은 지영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지영은 최근 뉴스에서 연일 떠들썩하게 보도되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금융사기, 특히 로맨스 스캠 사건들을 떠올렸다. 설마 우리 엄마가 그런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가? 지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눈앞이 아찔해졌다. 엄마, 솔직하게 말해줘. 혹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만난 사람한테 돈 보낸 거야? 요즘 그런 수법으로 노인들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다는데. 지영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정순 할머니는 마치 아픈 곳이라도 찔린 듯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해대.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줄 알아? 아주 착하고 예의 바르고 딱한 젊은이야. 내 죽은 아비가 살아있었으면 너 같은 불효막심한 소리 당장 집어치우라고 했을 게다. 평소 자식들 앞에서는 싫은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던 온순한 어머니의 격렬한 반응에 지영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어머니의 눈빛은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채 누군가에게 깊이 현혹된 사람의 그것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그날 이후 따뜻했던 모녀 사이에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라도 박힌 듯 보이지 않는 깊은 벽이 생겼고 집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무겁게 감돌았다. 지영은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서울로 돌아왔지만 홀로 남겨진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불길한 예감으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다. 서울로 돌아온 지영은 며칠을 심사숙고한 끝에 이대로 어머니를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시 구례로 향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어머니를 설득할 계획이었다. 지영은 우선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 패턴과 통화 기록 등을 유심히 관찰하며 강민준이라는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려 애썼다. 정순 할머니는 여전히 민준을 맹목적으로 감싸고 돌았지만 지영이 인터넷에서 찾아낸 실제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들과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끈기 있게 대화를 시도하자 정순 할머니도 조금씩이나마 흔들리는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민준이 돈을 요구하는 방식과 시기, 그리고 그가 늘어놓는 변명의 패턴들이 지영이 보여준 여러 사기 사례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 민준에게 깊은 정을 줘버린 정순 할머니는 그 씁쓸한 현실을 쉽사리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아니다. 그 아이는 분명 다를 것이다. 나에게 얼마나 진심이었는데 그럴 리가 없다. 정순 할머니의 주름진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방울방울 맺혀 있었다. 그러던 중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민준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할머님, 제가 드디어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초기 창업 자금이 아주 조금 부족합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제가 할머님께 지금껏 빌린 돈의 몇 배로 갚아드리고 서울의 전망 좋은 아파트도 한 채 사들여서 평생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이번이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저를 믿고 도와주십시오. 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고 절박한 목소리로 호소해왔다. 그는 정순 할머니가 현재 가지고 있을 법한 거의 모든 남은 돈의 액수를 정확히 알고 있기라도 한 듯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하며 정순 할머니를 압박했다. 만약 이번에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은 물론 병상에 계신 어머니의 인생까지도 끝장나 버릴 것이라며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정순 할머니는 그야말로 극심한 내적 갈등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민준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의 인생을 구원해주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 땀 흘려 모은 마지막 재산마저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괴로워하는 정순 할머니의 위태로운 모습에 지영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판단했다. 지영은 곧바로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접속하여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민준이 정순 할머니에게 보냈던 메시지의 패턴, 돈을 요구하는 방식, 심지어 사용하는 감성적인 단어나 말투까지 놀랍도록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는 전문 사기꾼들의 실제 사례들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었다. 지영은 그 모든 자료들을 하나하나 캡처하고 출력하여 정순 할머니에게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준이 돈을 입금하라며 알려준 은행 계좌번호를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의 계좌번호 진위 확인 서비스에 입력하여 조회해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해당 계좌는 이미 여러 건의 유사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지급 정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으며 사기 이용 계좌라는 붉은색 경고 문구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엄마, 이것 좀 자세히 한번 봐봐. 이 사람이 엄마한테 보낸 메시지 내용이랑 여기 다른 사람들이 당했다는 사기 수법이랑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지? 그리고 엄마가 돈 보냈던 이 계좌, 이미 여러 사람들이 사기 계좌라고 경찰에 신고해서 거래가 정지된 계좌래.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수십 장의 출력물과 스마트폰 화면을 정순 할머니의 눈앞에 내밀었다. 정순 할머니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지영이 내민 자료들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토록 진실하고 따뜻하다고 믿었던 외로운 황혼역의 유일한 말벗이자 의지처였던 민준의 다정한 목소리와 걱정 어린 눈빛, 그리고 애틋했던 모든 대화들이 한순간에 더러운 거짓과 기만으로 얼룩져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한 가닥 미련과 신락 같은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정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 확인이 되기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딸 지영의 오해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하고 부드러웠다. 어머, 할머님. 마침 할머님께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사업 자금은 혹시 어떻게 좀 마련되셨을까요? 정순 할머니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애써 삼키며 옆에서 지영이 속삭여준 대로 떨리는 목소리를 가까스로 가다듬고 물었다. 자네 혹시 나 말고 다른 할머니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는가? 순간 수화기 너머 민준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네? 할머님,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감히 저에게는 오직 할머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더 이상 그의 능숙한 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자네가 돈을 보내라고 했던 그 은행 계좌, 경찰에 신고된 사기 계좌라고 하더군. 그리고 자네가 나한테 그동안 했던 그 모든 말들, 인터넷에 보니 다른 불쌍한 노인들도 자네랑 똑같은 놈한테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다고들 하던데 대체 자네 진짜 정체가 뭔가? 정순 할머니의 단호하고 절박한 추궁에 민주는 잠시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곧이어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이전에 그 다정하고 살가웠던 청년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냉소적이었다. 할머니,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놀라고 그러세요? 순진하시기는.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이 어디 있는 줄 아셨어요? 외로우시면 돈이라도 펑펑 쓰셔야죠. 안 그래요?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순진한 들국화 할머님.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탁 소리와 함께 일방적으로 끊겼다. 뚜뚜 정적을 가르며 단절된 통화음만이 정순 할머니의 귓가를 차갑게 후려쳤다. 스마트폰이 힘없이 정순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미끄러져 차가운 방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한평생 땀 흘려 악착같이 모은 피 같은 돈, 그리고 그 돈보다 훨씬 더 아프고 쓰리게 스며들었던 진심과 기대, 그리고 마지막 희망까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정순 할머니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지영은 그런 어머니를 아무 말 없이 그저 힘껏 끌어안고 함께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창밖에서는 어느새 잿빛 하늘을 가득 메운 먹구름 사이로
때늦은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며 낡은 기와지붕을 하염없이 두드리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정순 할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깊은 절망감과 참을 수 없는 배신감, 그리고 한없이 어리석고 순진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극심한 자책감은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늙은 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병들게 했다. 지영은 다니던 직장에 급히 병가를 내고 어머니 곁을 밤낮으로 지켰다. 말없이 따뜻한 죽을 쑤어드리고 젖은 수건으로 어머니의 마른 얼굴을 닦아드리고 밤에는 텅 빈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다 잠든 어머니의 굽은 등을 하염없이 쓸어내리며 남몰래 흐느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미동조차 없던 정순 할머니도 딸의 극진한 간호와 진심 어린 위로 속에서 아주 조금씩이나마 기력을 차리기 시작했다. 지영은 어머니에게 민준의 계좌와 관련된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전해주었다. 담당 형사는 민준이라는 인물이 전문적인 로맨스 스캠 조직의 일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지만 그들이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하며 점조직 형태로 치밀하게 움직이는 탓에 실제 검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설령 검거된다 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온전히 회수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덧붙였다. 정순 할머니는 그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천천히 끄덕일 뿐이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진부한 말처럼 정순 할머니의 깊은 마음의 상처도 아주 더디고 희미하게나마 아물어가는 듯했다. 물론 강민준이라는 이름 석자와 그가 남긴 지울 수 없는 배신의 기억은 평생토록 정순 할머니의 가슴 한구석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박혀 시시때로 쓰라린 통증을 안겨주겠지만 정순 할머니는 더 이상 그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여 남은 생을 학대하며 살아가지 않기로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지영은 주말마다 잊지 않고 시골집을 찾아와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함께 장을 보고 손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예전처럼 마당과 평상에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모녀는 그동안 서로에게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외로움과 상처, 그리고 애틋한 사랑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안았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도는 어느 주말 오후, 정순 할머니는 지영의 부축을 받으며 오랜만에 마을 경로당에 나섰다.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괜스레 꺼림칙하고 두려웠지만 사람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예전처럼 다시 즐겁고 편안하게 느껴졌다. 경로당 한쪽에선 몇몇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스마트폰으로 구성진 트로트 가요를 틀어놓고 함께 따라 부르거나 멀리 사는 손주들이 보내온 귀여운 재롱 동영상을 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이웃집 김할머니가 최근 유행한다는 관절염 특효 건강식품 광고 문자를 보여주며 이거 한번 속는 셈 치고 사볼까 하는데 정순이 자네 생각은 어떤가? 라고 물었다. 정순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쓰라린 경험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글쎄요 형님, 혹시 모르니께. 그런 건 자식들한테 한 번이라도 더 물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소이다. 안 그래도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해서 못된 인간들이 순진한 우리 같은 노인들 등쳐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혈안이 되어 있다더라고요. 실은 나도 얼마 전에 정순 할머니의 진솔한 이야기에 다른 할머니들도 모두 귀를 기울였고 서로 자신이 겪었거나 주변에서 들었던 비슷한 사기 피해 사례들을 나누며 안타까워하고 분개하며 서로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집안 대청소를 하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던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마당 한 구석,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차가운 땅을 용케 뚫고 아주 작은 새싹 하나가 파릇파릇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작년 가을 무심히 마당에 뿌려두었던 봉선화 씨앗이었다. 정순 할머니는 작은 플라스틱 조리개에 맑은 물을 가득 담아 마치 아기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로 새싹 위에 골고루 부어주었다.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물방울에 반사되어 일곱 빛깔 무지갯빛으로 영롱하게 반짝였다.
비록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마음에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 혹독한 시련을 통해 오랫동안 소원했던 딸 지영과의 관계는 그 어떤 때보다 더욱 단단하고 애틋해졌으며 세상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아주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된 것 같았다. 정순 할머니는 여전히 가끔씩 사무치는 외로움을 느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외로움이란 깊은 늪에 속절없이 함몰되지 않고 아주 작지만 소중한 희망의 씨앗을 찾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창문 너머로 살랑살랑 불어오는 싱그러운 봄바람이 정순 할머니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주름진 눈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속삭이는 듯했다. 삶은 그렇게 또 다른 이름으로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었다.